영국과 노르웨이의 비중 있는 과학자 2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조만간 국제학술지에 발표합니다. 영국 정보기관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한 연구소 기원서를 조사하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세인트 조지 대학교 의대의 앵거스 달글리시 교수와 노르웨이 바이러스 학자 비르게르 쉐렌센 박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과 미국 폭스뉴스는 이들이 작성한 22쪽의 논문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논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며 3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먼저 인체 침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유기화합물 구조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스파이크에서 양전하를 띠는 4개의 아미노산이 한 줄로 늘어선 배열이 발견됐는데 이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아미노산이 음전하를 띠는 인체 세포에 자석처럼 달라붙게끔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배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시작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독특한 지문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연구기관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의 전염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런 주장을 펴왔지만 학계에서 무시당했다며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정보당국의 코로나19 기원 판단이 엇갈린다며 90일 내에 다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가운데 이들 과학자들의 논문이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더 타임스는 영국 정보기관들도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한 연구소 기원서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달 7일 펜션을 운영하는 56살 이모 씨는 홈페이지로 들어온 숙박 예약에 반색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6명이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길 수 없어 은행 앱에 찍힌 숙박료 97만 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요새 환불 사례가 많아요. 인원이 4인 이상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환불을 해줬는데 이후 사흘 동안 숙박 예약이 잇따랐지만 5명이나 6명처럼 숙박 허용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 손님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5차례 모두 459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이후 통장 내역을 자세히 확인한 이 씨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실제 입금된 금액이 각각 1원씩 모두 5원에 불과했던 겁니다. 숙박료인 줄로만 알았던 금액은 사실 송금자가 이름 대신 액수를 적어놓은 거였습니다. 입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 안 한 게 패착이었습니다. 은행 앱으로 보니까 입금자 명에 입금 금액이 적혀있고 그 밑에 입금 금액은 1원이었는데 그거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이 씨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남 통영과 경기 파주, 포천 등에서도 이른바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펜션 주인들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예약 그거 대행하는 데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던데 그 피해 사례가 발생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은행 앱을 통해 계좌 이체를 할 땐 보내는 사람이 스스로 송금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어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해당 은행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앱 결함은 아닌 만큼 변경할 계획은 없다면서 이용자들이 보낸 사람 이름과 입금액을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 듣고 제 걸로 해봤거든요. 진짜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 송금인과 금액을 동시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좀 현재로서는 그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더라고요. 경찰은 펜션 주인 이 씨와 거래한 계좌들을 압수수색해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가 같은 일당의 소행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장의 잇단 혐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본 기업 DHC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을 드러내는 회사와는 거래하기 어렵다는 기업과 지자체가 늘고 있고 소비자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DHC 요시다 회장은 자사 홈페이지에 문제의 글을 올렸습니다. 경쟁사 광고에 나오는 탤런트는 대부분 한국계라 인터넷에서 놀림받지만 DHC는 모두 순수한 일본인이라고 쓴 겁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중추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 대부분을 한국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본에 대단히 위험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차별 발언을 보란 듯이 올린 것은 일본 국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国を美しく思うこととですね、決してこの他の民族やですね、人の出自をけなしたりしてですね、そういうものは相対的にですね、生み出すものでは私は決して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일본 시민단체가 DHC 거래기업 32곳에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한 22곳 중 절반이 유감 표명 등 이미 조치를 취했거나 앞으로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회사 JR 서일보는 홈페이지 글의 일부 표현이 본사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유통체인 이온 주식회사도 DHC에 설명을 요구했다며 이런 발언을 용인할 경우 본사 방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전했다고 답했습니다. 取引先として、取引企業のかくも醜悪な人種差別を見逃すのかという真っ当な問いかけを投げかければ、それはやはり各企業は答えなければいけない。 일본 내 지자체 10여 곳도 이런 차별 발언을 문제 삼아 DHC와의 제휴 협정을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뿐 아니라 DHC 제품을 편의점에 두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서명 운동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その方々の生活を立ち行かなくさせていくような今回の事態を重く受け止め、しっかりと反省をして謝罪と再発防止策の策定ということをやってほしい。 일본 사회 각계의 반발이 확산하자 DHC는 홈페이지에서 문제의 글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차별 발언 자체에 대한 사과나 공식 입장은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경기도 동남부 지역에서 폭력 조직을 만들어 악행을 일삼던 일당 44명이 붙잡혔습니다. 조직 결속을 위해 90도 인사 같은 철저한 충성을 강요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 이천시의 한 공원 주차장. 밤늦은 시간에 주차장으로 승용차 넉 대가 연달아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 12명. 차량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야구 방망이하고 쇠파이프 이런 걸 꺼낸 겁니다. 지역 내 유흥업소 등 이른바 관리 대상을 늘리기 위해 경쟁 폭력 조직과 결투를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2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상부 조직원들 사이 화해가 이뤄지면서 실제 폭력 사태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 떠나는 간부를 보며 이른바 90도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90도 인사를 수시로 포착했습니다. 조직원 결혼식에 참석한 간부를 만났을 때 두목이 탄 차량이 행사장을 떠날 때도 깍듯한 인사는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조직 내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원들을 줄 세운 뒤 단체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한다, 조직을 배신해선 안 된다 같은 행동 강령까지 뒀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고한 시민들을 50차례 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결국 지난 4월 줄줄이 포승줄에 묶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경찰은 1년 8개월 수사 끝에 폭력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로 모두 4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두목 등 핵심 조직원 8명을 구속했습니다. 새롭게 폭력 조직을 결성해가지고 했다는 거를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영상 자료나 이런 걸로도 좀 뒷받침이 된 건가요? 예, 그렇죠.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전직 삼성 투수 윤성환이 경찰관들과 함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들어섭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불법 도박처럼 인정하세요? 법원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성환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9월 지인에게 자신이 출전하는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겠다고 제안하며 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스포츠 선수가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약속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윤성환이 받은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썼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성환은 지난해 8월 21일 1회에만 이례적으로 사사구 4개를 내줘 승부 조작 정황이 생겼고 KBO도 특이한 경기로 분류해 선수와 면담하라고 삼성구단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윤성환은 구단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방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기가 윤성환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 수사를 통해 출전 경기들을 훑어보면서 승부 조작이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LG 김성현과 박현준, 2016년 NC 이태양이 영구 제명된 프로야구계는 5년 만에 다시 승부 조작 파문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